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 다시 할래. 인사를 하도 안 해봐서.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레시피가 굉장히 또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저희 올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네.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V60를 사용하고요. 재질은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한국의 어나더룸에서도 그렇고 다 메탈 재질의 V60를 사용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온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내구성도 좋고 산미 톤에 발현하는 데 있어서 얘가 조금 더 클린하게 발현해주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희는 메탈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린싱을 안 하던 맛 차이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셨더라고요. 뜨거운 물로 했을 때 린싱을 하고 몇 초가 지났냐에 따라서 드리퍼 자체의 온도가 변하다 보니까 그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아예 찬물로 린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그냥 상온에서 유지가 되게끔. 또 린싱을 하고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린싱을 한 다음에 페이퍼가 머금고 있는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린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털어서 보게 되면은 물이 이만큼씩 고여요. 린스를 하고서 물을 다 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 털어줘야지 떨어지는 물에서 농도가 희석되지 않으니까 털어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람수로는 아마 한 2g 정도 나올 거예요. 먼저 이제 보여드릴 커피는 롱코어에서 많이 밀고 있는 골드 레이블 반짝반짝 파나마 핑카데보라 농장에서 온 인디고 시메트리 커피고요. CM 내추럴 프로세스된 이제 게이샤 품종. 커피는 15g을 사용할 거고요. 그라인딩 사이즈는 EK43 기준으로 5. 코만던테 레드 클릭 없는 버전으로는 15? 에서 16 정도 해당되는 사이즈일 겁니다. 되게 가는 편이네요. 네, 되게 가는 편이죠. 그래서 15g의 커피를 넣겠습니다. 숫자가 지금 굉장히 고운 편이에요. 넣은 다음에 저는 얘를 한번 이렇게 정돈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를 이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블루밍 할 때 우리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물이 있잖아요. 네. 그 떨어지는 물이 상당히 커피 맛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커피 1g이 약 물 2g 정도를 흡수를 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처음에 흡수를 못하고 밑에 떨어지는 물들은 다 과소 추출된 물들만 떨어지고 농도가 낮다 보니까 걔가 섞이면서 전체 농도를 좀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수율도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최대한 안 떨어지게 해서 네. 컵의 농도를 높여주는 거네요. 그쵸.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실제적으로 바디감이라든가 이런 단맛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차이가 이제 많이 나기 때문에. 향 한번 맡아봐야 돼요. 네, 한 번입니다. 2번 맡았는데 하나 편집해주세요. 여러분 안스탄 대박. 거짓말쟁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게 한 2014년 정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바쁜 매장들이 많잖아요, 호주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호주에서 브로스컵 대회를 나가면서 이 방법에 조금씩 이제 계속 개선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효율성 중심의 방법에서 어떻게 더 맛있게 이거를 조정할 수 있을까 조정을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뭐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뭐 말이 너무 길었네요. 지금 물 온도는 93도. 따르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조금 물을 흘려 보내줘서 넥 부분에 데우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천천히 아주 가느다란 물줄기로 30g을 부어줍니다. 15g 도징을 했죠? 30g 사는데 이제 첫 번째 드롭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게 가느다란 분쇄도다 보니까 저어주는데 대신에 이거를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리고 블루밍 시간은 이거는 또 이제 커피마다 다른데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45초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더 이상 물이 안 떨어지는데 45초까지 가는 이유는 그만큼 시간을 더 길게 써서 어떤 그런 전체 플레이버 뎁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은 240까지 부어주고요. 그럼 1대 16의 비율이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세게 저어줍니다. 분쇄도가 가늘어도 추출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한 번에 부으니까 그렇고요. 다른 방법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방법에 한해서는 분쇄도가 추출 속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크게 제일 중요한 변수들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브루잉 레이쇼, 몇 g의 커피를 쓰고 몇 g의 물을 쓸 건지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테이스트 밸런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라인딩 사이즈는 산미의 톤,
acidity 톤하고 텍스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 시간은 지금 1분 57초가 걸렸네요. 추출한 다음에 되게 정갈하게 있네요, 흙 상태가. 옆으로 가서 미리 붙어주기 때문에 나머지 입자들만 안에서 이제 다시 정렬이 되게 되고 미분들은 옆으로 빠지고요. 그래서 가느다란 사이즈의 그라인딩이고 실제로 젓는 행위까지 해서 더 이제 운동 에너지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과다 추출된 쓴맛이라든가 떫은 맛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발생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그리고 추출 시간이 워낙에 또 짧다 보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맛들이 또 많이 절제가 되기도 하고요. 드시죠. 되게 한 잔 안에 복합적인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굵은 분쇄도로 추출을 했을 때 굉장히 클린한 느낌의 어떤 가벼운 향미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앞에 선명하게 탁 치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가느다란 분쇄도로 세팅했을 때 추출되는 그런 복합적인 맛들 있잖아요. 네. 같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컵에? 그냥 베리네요. 베리죠. 실제로 이제 수율을 측정해 보면은 저희가 보통 타겟팅하는 게 22%, 23% 정도 타겟팅을 해요. 중요한 게 어디서 그거를 뽑아서 22%, 23%를 채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앞부분 쪽에 완전히 집중을 다 시킨.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연습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6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붓고요. 그리고 높이는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최대한 많은 물이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게끔 브러스컵을 2014년부터 이제 호주에서 계속 나갔는데 방법 자체는 바꾸지 않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들이 조금 바뀌는 거죠. 브루잉 레이시오를 바꾼다든지 그라인딩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물 온도를 어쩔 때는 85도를 썼을 때도 있었고 100도를 썼을 때도 있었고 파나마 CM인데 발효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딱 좋은 발효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게이샤의 어떤 향미도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 CM의 향미를 좀 복합적으로 얻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요새 발효가 많이 된 커피들을 많이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커피들 선정할 때 그런 커피들보다는 조금 더 마시기 편한 것들을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1년에 게이샤를 한 40종류 정도를 쓰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다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네. 고르더라도 전반적으로 균형감이 좋은 커피들을 고르려고 하죠.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게 차네이도 레시피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희 손님 중에 와가지고 한참을 보더라고요. 한참을 보다가 토네이도 같다고 모양이. 그래서 손님이 먼저 차노 토네이도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대회 때 웃기려고 약간 개그 욕심이 좀 있어서 시연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은 차노 토네이도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임 했는데 그 대회 때 내셔널 3등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게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유량을 많이 줄 수 있는 주전자면 가능하겠어요? 네. 안타깝게도 아까 블루밍에서 보셨다시피 완전히 가느다란 것도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F모사의 주전자는 가느다란 건 되는데 굵은 건 안 돼요. 그리고 B모사의 주전자는 굵은 거는 되는데 가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가 조금 좁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리오 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따뜻한 거를 한 잔 더 네. 보여주신다고. 네네 그럴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1대 16으로 CM 내추럴 프로세스의 커피였으면은 다음 거는 워시드 커피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이제 괜찮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것도 분쇄도를 동일하게. 네. 커피는 똑같이 15g이고요. 보통 이제 제가 조정을 할 때는 컵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의 컵이라고 하면은 15g, 큰 사이즈 컵은 20g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쓰고요. 대신에 이제 들어가는 물의 양을 조정을 하죠. 이거는 95도고요. 마찬가지로 천천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얘는 블루밍을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은 다르게 225g 타겟으로 해서 1대 15 잘 돌아갑니다.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네요. 네, 돌아야죠. 브루잉 레이시오 자체가 이제 짧아지면, 그러니까 1대 뭐 15에서 14가 되고 13이 되고 그렇게 짧아지면은 아무래도 추출 앞부분에 있는 맛들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테이스트 밸런스상 조금 더 신맛이 올라가고 쓴맛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길어지면 16, 17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쓴맛이 조금 올라가고 신맛이 좀 내려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대신에 이제 짧아질수록
농도는 올라가고요. 길어질수록 농도는 묽어지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커피에 맞는 포인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 15, 16 정도에서 그 베스트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로스팅 단계가 조금 더 올라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로스팅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쓴맛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쓴맛을 억제하기 위해서 로스팅 디그리가 올라갈수록 브루잉 레이시오가 짧아지고, 반대로 라이트할수록 조금 더 길어져서 테이스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보통 내추럴 커피들이나 아니면 에나로빅이나 CM 내추럴 뭐 그런 계열들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향비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짧게 했을 때 조금 자극적일 수 있어서 많이 가면 17까지도 가서 전체를 밸런스를 좀 잡아주는 편이고, 그리고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향미가 아주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깔끔하고 좀 더 라운드한 텍스처를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하고 있습니다. 우와, 차 같다. 그러니까 라이트한 로스팅에서 나오는 그런 가벼운 향미들, 꽃향기라든가 미묘한 과일향들이 있으면서 브루잉 방법 자체가 가져다주는 그런 텍스처가 조금 있거든요. 단맛이랑 바디가 받쳐주면서. 가느다란 분쇄도로 했을 때 좀 추출돼서 나올 수 있는 그 여지가 네. 있잖아요. 아무리 좀 빠르게 추출해도 까칠까칠한 쓴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네. 이제 맛있는 컵이지만 그런 게 후미에 남을 때가 있는데, 이 정도로 가늘게 했는데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복합성은 살리면서 깔끔한 네. 느낌. 전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라인딩 사이즈 자체는 acidity의 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굵게 가면은 시트러스한 톤이 밝아질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늘게 갔을 땐 그 톤이 조금 더 어두워질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밝아져서 레몬 같은 톤이 되든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어두워져서 만다린 같은 톤이 되든지, 그 카테고리 안에서 톤이 바뀌는 느낌이 조금 더 큰 것 같고, 적어도 제 방법 안에서는. 그리고 텍스처가 굵어졌을 때는 조금 더 실키해지는 경향이 있고, 가늘어졌을 때는 조금 더 라운드하고 시럽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라인딩 사이즈를 추출 시간을 컨트롤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디테일링을 잡기 위해서. 눈치채셨겠지만 아까랑 지금이랑 그라인딩 사이즈를 뭐 같은 사이즈를 쓰고, 실제로 저희가 많은 커피들을 다 비슷한 사이즈로 써요. 저희가 커피 종류가 이번에 좀 있으니까 팁을 드리자면은, 내추럴 계열들은 1대 16, 워시드 계열은 1대 15, 그리고 워시드는 온도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내추럴은 조금 더 낮게. 찬물로 린싱 하시잖아요. 네네. 종이 향이나 맛을 없애주고 네. 필터를 그냥 밀착시켜주는 용도로만 쓰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을 때 내린 것마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도씨의 물로 린싱을 해요. 컨디션이 바뀌면은 그 떨어지는 속도가 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린싱을 해놓고 실제 브루잉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때는 10초 걸리고 어쩔 때는 막 1분 걸리고, 그 편차가 생기면서 온도 편차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일관성이 차이가 나게 되니까. 브로스컵 하면서 세 잔이 TDS가 어긋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긋나도 딱 두 개는 똑같고 하나가 0.01 정도 틀어지는. 그러면 혹시 아이스로도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커피는 언스페셜티 블렌드를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조금 더 산미가 좋은 1번으로 보통 이제 아이스는 이제 컵 사이즈가 크니까 20g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20g으로 잡았고, 그라인딩 사이즈는 2K로 7, 커만단테 기준으로는 레드 클릭 없이 한 22, 3 정도 될 거예요. 아이스가 오히려 분쇄도가 좀 굵네요. 왜냐면 도직량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조금 늘려줘야 되는. 그래서 핫으로 할 때도 20g 도징이면은 분쇄도를 살짝만 더 굵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출 시간이 2분에서 크게 안 넘어가게끔. 필터 린싱한 거 이런 거 다 똑같고, 저는 아이스를 내릴 때는 1대 10 정도 브루 레이쇼를 써요. 그래서 20이니까 물 200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0을 얼음으로 채워줍니다. 이제 커피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한 다음에 잘 다져줍니다. 아까는 다 2배수의 물을 부어줬잖아요, 블루밍 때. 얘는 3배수를 부어줄게요. 얘는 왜 3배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블루밍 때 물 양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면은 처음에 추출되는 맛들, 신맛들이 조금 올라가요. 농도가 좀 옅은, 약간 덜 추출된 커피들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신맛들이 처음에
잘 부각이 되도록 올려주고요. 그리고 대신에 블루밍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갈 거예요. 1분 정도. 왜냐면은 1대 10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커피가 물을 실질적으로 컨택하는 타임이 조금 짧아요. 대신에 이제 블루밍 시간을 늘려줘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죠. 추출이 그래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00g을 부어주고 저어줍니다. 얘도 잘 도네요. 아까랑 비슷한 모양인데 조금 더 굵죠. 그러네요. 하지만 미분은 똑같이 다 옆으로 가서 붙어 있고요. 눈 오는 날 언스페셜티 블렌드. 눈 오는 날 먹으면 맛있는? 이러면은 눈이 별로 안 오잖아. 눈 안 오는 날 먹어도 눈 좋지만 안 오는 날 먹으면 맛있는? 네, 맞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데. 아무 날이나 마셔도 맛있는 언스페셜티. 2월에 먹으면 좋은. 2월에 먹으면 좋아. 좋다. 아니 근데 아까랑 약간 좀 다르게 좀 더 너티하고 견과류 느낌의 향이 좀 더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언스페셜티 블렌드가? 그래서 지금 언스페셜티 블렌드 1번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로스팅 됐고 프루티한 뉘앙스도 잘 나지만 초콜릿한 뉘앙스랑 네. 그런 너티한 부분들이 잘 조화롭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블렌드고 언스페셜티 블렌드 2번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다크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먹거나 아니면 밀크로 먹어도 맛있게끔 만들어진. 그러면 아이스 레시피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나 네. 게이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똑같이 내려 먹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큰 틀에서 맛은 브루잉 레이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라인딩 사이즈는 거기서 이제 본인의 취향 따라서 톤을 조절한다는 느낌으로 조절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제 2월 동안 롬커 커피랑 언스페셜티랑 월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해외 브랜드. 첫 번째 해외 브랜드예요. 그래서 사실 좀 걱정도 되고 걱정 많이 돼요. 네. 한국에서 또 언스페셜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아쉽게도 이번에는 수입이다 보니까 한정 수량이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